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이후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상가의 신. 아유, 별 말씀. 토지의 제왕. 우리 김종률 원장님. 원장님, 일단 정부가 얼마 전에 710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주택에 대한 대책이어가지고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또 이 상가와 토지 강의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저는 그 대책을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겠어요. 네, 저는 알죠. 그만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지코노미에서 저 안 불러줬잖아요. 집값 오른다고, 주택 잘 된다고 저 안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불러주셨잖아. 이 대책 아니었으면 저 부르셨겠어요? 그건 이제 조성근 선배하고 좀 얘기를 나중에 따로 하시고. 네. 어쨌건 이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내놔서 이제 더 이상 정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로 수익을 많이 보는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환수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규제를 내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공기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근데 좀 위험하죠. 저는 현직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상가랑 토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 투자나 또는 토지 투자 강의의 수강생이 많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그쪽 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강한 상가 정규 강의 수강생이 역대 최대. 그 전 최대치의 곱하기 2 정도 될 정도로 많았어요. 곱하기 2? 예. 예를 들면 그 전이 100명이었다면 지금 200명.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음식으로 치면 맨날 짜장면 2그릇 먹다가 꽃배기 2그릇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예.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 또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게 또 원장님 대신 책 있잖아요. 책 어때요? 책이 제가 첫 책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출간한 지가 지금 3년 11개월 됐어요. 만으로 3년 11개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4년인데 예스24라는 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베스트셀러로 지금 등극이 됐어요. 역주행을 한 거네요. 예, 다시. 부동산 경매 섹션에 1페이지 한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전 핫한 신간이 랭크되어 있는 그 순위에 제 책이 상가 책도 그쯤에 있고요. 그 조금 두 단계 밑에 토지 책도 거기 있어요. 토지 책도 낸 지가 2년 됐거든요. 그 토지 책은 제목이 뭐예요? 나는 오를 땅만 산다. 근데 어쨌든 두 책이 다 그 1페이지에 랭크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게 정말로 아파트 쪽을 규제를 누르니까 상가나 토지 책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책이 나올 예정이지 않은가요? 예, 또 상가책 하나 더. 상가책 그전께 4년 됐으니까 완전히 혁신적인 책을 하나 지금 거의 뭐 집필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나와요?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한 9월 정도면 안 될까? 그건 아주 좋은 시기에 책이 나오네요. 예, 아유, 시기 잘 만날 것 같아요. 네, 굿 타이밍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정부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 그리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수강생이나 책 판매 이런 예. 걸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주택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엄청 어렵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도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토지도 그런 이제 주택, 비주택 외 투자처로 예, 이제 예.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게 주택보다 확실히 어렵죠. 확실히 어렵죠. 근데 기자님 생각할 때, 자,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있을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또는 어떤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그나마 쉬워 보이는 건 아파트하고 가장 비슷한 오피스텔. 오피스텔. 토지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토지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상가에서 실패를 해요. 정말 좀 예의를 무시하고 말을 하자면 상가는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토지는 용어가 어렵잖아요. 일단 건축법 용어, 뭐 공법 용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용어를 모르면 이 시장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든요. 상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상가는 대신에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상가고 이 상가가 얼마짜리가 적정하다 평가하기가 토지보다 훨씬 어려운 게 상가거든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그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그 다음이 토지고 가장 어려운 게 상가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실제로 제 생각이 아니라 실패율 자체가 실패했다
실패가 그러면 토지에서 실패한 사람보다 상가에서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실제 제가 상담받았던 사례인데 역 앞에 대로변에 번듯한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용도 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종일반지구 지역에 역 앞이고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프랜차이즈 개발 담당은 누구 아느냐, 여기에 그럼 좋은 프랜차이즈 좀 맞춰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다오라고 했더니 입지에 대한 설명이 역 앞에 대로변에 그 다음에 아파트가 큰 게 있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아파트가 한 단지가 있는데 700세대 정도였거든요. 700세대 정도가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부동산 중개업소,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4층짜리 상가 건물 지었으니까 임대 맞출 게 마땅치 않죠. 근데 그분은 그 자리에 슈퍼나 편의점이 들어올 수는 없는 입지, 그러니까 담배 허가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빵집을 놓고 싶어 했는데, 빵집은 대로변 역 앞에 자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2000세대,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은 되는 상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600, 700세대인데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좀 실패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토지랑 건축법, 공법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죠. 상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상가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의외로 상가 시장에 특히 뭐 창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가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감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자영업자 환경이 얼마나 나빠요. 내일 모레면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 거다 결정돼서 나올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자꾸 오르는 상황에서 자영업 시장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전부터 굉장히 나빴잖아요. 상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때라니까요. 금리가 낮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누르니까 상가를 갖고 싶은 욕구는 커지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환경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책을 사서 공부하려는 현상은 되게 바람직하네요. 그렇죠. 그건 좋은 현상이죠. 근데 저는 규제가, 주택 부분의 규제가 심하니까 상가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게다가 또 금리도 낮으니까 은행 금리보다 많이 받는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하나 또 의문인 게, 바야흐로 배달의 시대,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인데 그런 상황에서 상가가 매력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가 위험하고 나쁘다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갖고 싶은 욕구는 되게 커지는데 상가가 위험하냐? 엄청 위험한 투자처라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상가가 전체적으로 안 되냐? 그러진 않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대면의 시대가 오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외부 활동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상가 매출을 준다라고 했을 때 지역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줄지는 않거든요.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요.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지별로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비대면 시대가 온다, 파리바게뜨 매출이 줄어든다? 아니, 전혀 아니죠. 최근에 그 유통회사에서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브랜드는 안 줄었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입지별로는 줄었다가 많거든요. 입지별로는 줄었다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들 만나보면 별로 안 줄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상권이 좋은 데가 아니라 상권 내에서 입지가 좋은 자리, 1등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는 소비가 별로 줄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 세대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파트가 크게 있고 이쪽에 지하철역이 있다. 그럼 이쪽 아파트에서 지하철로 가는 동선이 1번, 2번, 3번 세 개 동선이 있을 때 사람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이 2번 동선이다. 그 2번 동선의 매출은 전혀 줄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1번과 3번은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나빠지니까 문을 닫게 되고 문 닫는 데가 늘어나고, 되게 재밌는 게 그 1, 3번 자리에서 경쟁점이 문을 닫는다. 그럼 2번 자리에 있던 주동선에 있던 장사 잘 되는 가게는 더 잘 돼요. 이거는 진짜 아주 여러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자신 없으면 무조건 1입지 그 지역에서 상권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번 안 했어요? 상가 투자는 용의 꼬리를 사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를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점심 때 하신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용의 머리를 사거나 뱀의 머리를 사거나, 대신 용의 꼬리는 사면 안 돼. 근데 뱀의 머리를 살 여건이 안 되면 지렁이의 머리라도 사야 돼. 지렁이의 머리라도 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렁이의 머리라도 사야 돼. 예.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1입지를 매출을 사버리면, 그러면 주변에 보조동선에 있는 점포들이 장사 안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지렁이 머리에 해당되는 그것도 아주 작은 동네지만 거기 1입지 자리 가게는 장사가 되죠. 그 자리도 장사가 안 되면 그 일대 가게 다 문 닫는단 말인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준비를 하고 상가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시대가 오고 언택트 시대가 와도 상가 투자는 유효하다. 왜? 상권은 안 좋아져도 입지는 유효하고, 입지
입지 좋은 상가를 고른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 왜냐? 다른 입지가 약한 상권은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분산됐던 수요가 한 곳으로 쏠리니까 상권보다는 입지. 무조건 입지를 보고 상가를 고르면 실패하지 않는다. 단 이런 입지를 간과해선 안 된다. 예. 그러면 정말 실패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예, 실제로 뭐 제가 여러 뭐 상담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사례를 다른 데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뭐 병점의 어느 지역 사례다. 그러면 하루 편의점이 하루 160, 70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매출이. 근데 이거 지금이라도 권리금 받고 넘겨내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 모르는데. 근데 제가 또 그 지역 개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다 문 닫지 말고 기다려 보시라. 왜냐하면 요 한 70m 거리되는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점포가 매출이 되게 안 좋고 또 이쪽 옆에 있는 CU도 매출이 되게 안 좋아요. 어쨌든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의 점포보다는 매출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얘네들 중에 뭐 한두 개 문 안 닫겠냐.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세븐일레븐이 문을 닫았죠. 어허. 그러니까 160, 70 왔다 가던 점포가 200을 넘게 200 초반대 매출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오히려 수익이 더 좋아졌죠. 근데 이런 사례까지 내다보고 상가를 사야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투자처가 아파트로 소화되지 못하면 상가를 사고 싶은 욕구는 계속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종전에는 그 과거에는 수익률이 좋은 상가 위주로 상가를 살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고 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얼마나 오래 했었느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잘 내고 있었느냐 볼 건데, 그리고 그 자리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보다 여기는 장사가 확실히 잘 되네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입지 좋은 자리, 매매 머리 안 되면 지렁이의 머리라도 사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가는 더욱더 투자를 위해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예. 오늘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